10분 벌써 지났습니다. 네. 4시 2분이에요. 오늘 이렇게만 얘기하고 제가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련된 이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좀 녹아져 있고요. 제가 우리 현민 선생님한테 이 PPT 자료를 그대로 다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냥 PDF 아니고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 자료니까 그대로 다 드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받아서 제가 여태까지 뭐 강의 진행하면서 강사분들도 많이 모셨지만 자료 달라고 하나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뭘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자료를 준다고 해서 그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교 교육과 그 다음에 청소년 현장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우리 현장의 프로그램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의 주요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 주도적. 청소년 현장에 보면 거기에도 자기 주도가 나와요. 그리고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이거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머리에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거죠.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을 모아요. 모으고 와서 해. 이거 사람이 많이 안 모였어. 예를 들어서 어울림마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어울림마당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람이 적게 오니까 딸이 위에서 다 눈을 푹푹 쳐다보는데 도대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 거야? 도대체 이 정도밖에 인원을 못 모은 거야? 막 이렇게 지금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청소년 행사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솔직히 학교랑 청소년 현장하고 게임을 하려면 게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학교는 모든 과목에 모든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연필은 몇 자루를 준비한다.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한다. 학생들을 배치를 시키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3개 배치하고 한 테이블에 몇 명씩 앉힌다. 그리고 보조 도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다. 태블릿 PC 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청소년 현장에서 아니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 매뉴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열심히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데 근데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청소년 활동 현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수련시설의 청소년 지도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니면 수련관이나 아니면 뭐 진흥원이나 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제가 남양주 도시공사에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중앙부처의 차관 출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설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뭘 하나의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요. 그 사업 어떻게 진행할 건데, 네, 제 생각에는 네 생각 말고, 제가 뭐 이런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 말고,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근데 본인이 안 움직여서 그렇게 하면 꼴보기 싫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시설이 50개가 넘는데 하루에 10몇 개씩 시설을 다녀요. 그 차관 출신의 그 분이 그 차를 가지고 그 기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8개월 됐지만 1년 넘게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장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욕을 하고 있냐? 자기들 힘들냐? 똑부러 일 안 하냐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잘못된 거 있어요. 일을 지시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할 때 인격적인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진짜 옛날 분이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야. 조만간 갑질 신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뭐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 뭐 이렇게 해서 갑질 뭐 이런 거 뜨면 제가 미리 예견한 걸로 네 그렇게 자 청소년 현장은 청소년 지도사의 개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소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을 모르고 실제 전체의 큰 그림에 대한 과제도 모르고 실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한테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 단순히 나는 유튜버야. 그러니까 나 유튜버니까 그냥 애들한테 뭐 이 정도면 나 뭐 구독자도 많고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학교에서 전문 집단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계획을 준비를 하는 것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그 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정도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학교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 혹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아시는 분?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쨌든 저는 청소년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머리에 넣어놓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은 신경을 더 써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거대한 예산과 이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기본 질문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취지의 어떤 그런 마음을 완전히 현장에서는 역적처럼 여기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청소년 활동진흥원이나 활동진흥센터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유튜버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저를. 어쨌든 네, 그런 상태고 인증 프로그램 이것 또한 제가 테이크어피시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벌써 3개나 만들었습니다. 3개를 만들었고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면서 실제 청소년들한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제가 시설을 옮겨 다닐 때마다 기관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많이도 아니에요. 청소년 4명, 5명 진짜로 배우고 싶어하는 소수의 인원을 불러서 하루에 전부 다 유튜브 개설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영상 업로드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자, 수련활동 인증 신청서를 적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 목적, 내용, 비용, 장소, 대상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에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청소년 시설 말고 다른 일반 민간인들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교육장도 점검을 받아야 되죠. 그거에 관련된 보험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점검을 다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수련실에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22년도에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거였었고요. 요거는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겁니다. 미리 캠퍼스에서. 그때는 제가 캐커 PC를 모를 때 만들었던 거라는 거. 여기 보니까 9세에서 12세까지 4명이죠. 그쵸? 4명만 갖고 진행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거, 이론적으로 실제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거기에 그 인증하는 항목이 있어요. 컴퓨터로 다 이거 인증을 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요? 라는 요 분위기를 넣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트렌드, 요거를 넣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어떤,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실제로 유튜브 따기, 아까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애들이 하루 종일 요새 핸드폰만 들고 그러고 있잖아. 뭐 유튜브 한답시고 괜히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학문적으로 보니, 학문적으로도 유튜브가 실제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 실제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컴퓨터를 그냥 단순하게 게임이나 놀이의 도구 이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더라 라는 그런 학문적 근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추진 배경이라고 딱 되어져 있는데, 제가 뉴스를 막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미래의 직업이 있습니다. 유튜버. 그때 당시, 요거 할 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게 조금 이제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댄스, 뭐 가수, 뭐 이게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유튜버였단 말이에요. 유튜브 시장 이제 끝났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났을까요? 절대 안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분야,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보는데,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는 이 면접 시험을 위한 아카데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내고 하는. 그 사람들 제가 다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방문각, 여러분 다 아시지만 방문각, 무슨 각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책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 책자들 만들었잖아요. 학교별로 그 뭐 체대 교수님들, 뭐 청소년학과 교수님들이 다 자기 이름 걸고 책 만들어서 올렸어요. 지금 다 안 팔잖아요. 요즘 새로운 책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2027년부터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이 없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딱 유튜브에 딱 올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청소년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또 가치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출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밝혀서 이렇게 넣도록 하는 그런 난들이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심사를 진흥원에서 하나요? 진흥센터에서? 컨설팅만. 컨설팅만 해주고요. 심사는 어디서 해요? 그럼? 인증심사, 그 인증심사원들도 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진흥원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요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피드백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해서 올렸는데 안 돼! 이게 아니고, 그 실제로 피드백을 해줘요. 여기 부분에서 요걸 이렇게 해줘. 근데 여기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약에 4명을 하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4, 5, 6학년 못 받아요. 또 성인 못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명을 하기로 했어요. 적게 받는 건 괜찮아요.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정확한 소요를 파악을 한다라는 전제해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계획했던 거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빡빡하게 무슨 우리가 청소년 현장에 그런 게 아니지. 얼마나 가벼운 게 많은데, 변수가 많은데 왜 이따위로 하고 그래. 조금 더 루즈하게 좀 풀어주지.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하지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가, 그리고 모든 규정은 예외를 두잖아요. 예외를 두는 순간 그 프로그램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되어져 있죠. 목적. 혹시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럼 청소년 활동 핵심 역량 중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뭐. 협업. 좋아요. 협업. 또 의사소통. 협업. 진로개발. 또. 자,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창, 베토벤의 비창 맞나요? 네, 비창 아시죠?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의사하면 좀 고상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협진을 좋아한다. 협진은 협업해서 진료하는 거예요.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는 의사가 협진을 좋아한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걸 암기를 하게 하려고 이 백그라운드 음악에다가 딴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베토벤의 비창. 자, 비 뭐예요?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력, 그쵸? 창의적 사고죠, 그쵸? 창의력. 자, 의사죠. 의사소통. 그다음에 사회정서예요. 사회정서. 그다음에 뭘 좋아한다고요? 협진을 좋아한다. 협업. 아까 얘기해 주셨죠? 그다음에 진은 진로 개발이에요. 자, 프로그램의 목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뭐 창의력 아니면 뭐 창의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집어넣거든요. 창의적 사고, 진로 개발 이 부분도 집어넣었어요. 넣어서 미래의 직업으로서 충분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직업으로서의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걸 집어넣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일차부터 3일차 이렇게 제가 한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다. 자, 1일차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개설, 유튜브 채널 개설, 촬영, 편집 익히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 일정을 저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입력을. 그리고 또 하위로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장비는 뭘 쓸 건데, 그리고 몇 명이서 하는데,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쓸 건데,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안에 또 활동 내용이 도대체 세부적인 내용이 뭔데 라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이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뒤에 쭉 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입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지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시 대처 방안이에요. 요거는 특히 실외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유사시 대처 방안을 그 안에 집어넣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시 대처 방안 여기 또 추가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계획도 있어요. 너 평가 어떻게 할 건데? 말 그대로 과정 평가할 거야? 아니면 종결 평가할 거야?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결 평가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론적인 원래 교육을 할 때 제가 보면 프로그램 평가지를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만드는 방법 이거 배울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에 맞게 잘 변형하고 바꾸는 이런 형태. 물론 이 설문 내용에 질문 내용을 만드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지만 근데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사업비 총괄, 비용을 어떻게 쓸 거야 라는 그런 내용도 입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 내역, 강사비, 간식비, 현수막 제작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이제 제가 직접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중간에 있는 부장님들이 저보고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직원이 만들었어요. 제 거 가지고 그대로. 근데 거기에 와이파이 구매 비용이 있었어요. 사용료. 근데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냥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을 그만큼 쓰기로 했으니까 그 돈을 못 쓰면 이 프로그램 진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 쓸 거였으면 아예 당초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9월 달에 진행을 하는 걸로 원래 8월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2015년 1월 31일 1급 아주 그냥 네 재직증명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범죄 경력 확인서 그리고 지도자별 수행 역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증 신청으로 증빙가로 되어졌습니다. 청소년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인허가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장 확보 당연히 뭐 아까 시설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올렸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위생점검, 안전교육 그런 자료들 있죠. 기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려놓으면 시설은 그걸 다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 가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서약서 다 가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유 현황, 구급용품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준비계획, 비상열람마, 비상시 여탈 분담, 사고 발생 시 통보 계획, 임금관자의 책임 수행, 보험가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내에는 여기 프로그램 원래 취지가 뭐냐면 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됐죠.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뭐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어떻게 한다? 인증하고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거다. 실제 수련활동에 참가한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요 본인이 그 참가한 내용을 뽑고 싶으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냥 뽑을 수 있어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좋은 걸 이걸 왜 하냐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증 프로그램 안 하고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청소년이 와서 선생님 저 교육받은 거 좀 증명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뭐 양식 그래 우리 양식이 없으니까 오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양식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뭐 확인하면 이렇게 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행정 낭비란 말이죠. 저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게 행정 낭비가 아니라 그 이외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행정 낭비란 말이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래잖아요. 여러분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지 아세요? 이게 좋아요,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있고 네. 그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확인자를 뽑아볼 수도 있고 그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맞아요. 똑같이 확인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가지 하면 뭐 봉사 활동, 무슨 활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청소년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활동을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청소년 활동 진흥원 진흥센터에서 여기에 목숨을 거냐면 청소년 활동에 있는 모든 활동의 집약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참여 활동 아니면 그냥 자기 개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색소폰을 조금 부는데 색소폰을 부는 게 자기 개발 활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 배우는 요거를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외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할 때 금장, 은장, 동장이 있는데 금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점수가 있어, 어드밴티지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니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우리나라에 맞게 만드느라고 그것도 한 50%는 맞는데 연령 때문에 그래요. 연령 때문에. 우리 9세에서 24세까지. 근데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14세부터예요. 그러다 보니 9살부터 13살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학부모들이 자꾸 욕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취지가 좋은데 우리 애들도 이거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면접 시험도 보셨죠? 네. 근데 솔직히 이게 면접 시험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는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린다는 거. 네. 왜냐면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까?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아무튼 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이요. 이런 장점이 있대요. 맞춤형 참여, 안정과 전문성, 체계적인 관리, 경험의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청소년 수련 활동은 기본형이 있고 숙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어요. 저게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에는 수련원이 있는데 학교가 자꾸 어떤 활동에서 제외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아예 요거는 요 내용만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해서 넣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세부적인 거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청소년 수련 활동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이 청소년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언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없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차를 암기하는 거예요. 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른 거 내용은 모르더라도 좀 목차를 암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 또한 그래요. 제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획, 계획, 그 다음에 마케팅, 실행, 평가. 오늘 수업 끝입니다. 자, 기획이란 게 뭘까요? 기획이 도대체 뭘까요? 계획도 있고 기획이 있는데 기획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그냥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까?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이 예산은 있을까? 이걸 만든다고 하면 우리 센터장님 좋아할까?
아니면 우리 이거 올림마당 이렇게 빡세게 준비하는데 우리 동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요 단계를 우리가 기획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 전혀 없던 걸 새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있는 걸 변형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기획 단계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음 단계가 바로 계획 단계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신 그거예요. 프로그램의 목적부터 프로그램 개요 그리고 예산 아니면 기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할까라는 그런 평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평가 내용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에 담겨지게 되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할까? 제가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다니면서 요즘 느낀 건 뭐냐면 요즘 우리 청소년 시설들이 프로그램 대행기관인가? 프로그램 운영 대행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 강사를 불러오죠.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누가 해요? 계획을 누가 해요? 강사가 하잖아요. 그럼 지도자는 뭘 해요? 강의실 잡고 예산 잡고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나면 설문지 조사하고 보고하고 예산 집행하고 그쵸? 이게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드는 생각이 우리가 프로그램 대행기관인가? 운영 대행기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청소년한테 필요한 걸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고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 참여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교육 말고는 나머지 청소년 지도사가 같이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만한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죠. 우리 팜플렛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내용은 커리큘럼이죠. 우리가 그냥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냥 지금 오늘 배우면서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합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란 그걸 개발하는 거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청소년 그래도 이론적인 걸 학습을 하러 왔는데 그래도 이론적인 거 뭔가는 하나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걸 넣어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이걸 도대체. 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TOP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겟팅 아웃컴스 오브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아웃컴이 뭐예요? 뭔가 그거의 성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성과물의 목표를 두고서 성과물의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게 TOP 모델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 뭐예요? 로직 모델이에요. 로직 모델. 이따 뒤에 가서 예를 듣겠는데 몸이 아파요. 그럼 뭐 해요? 약 먹어요. 약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로직 모델이에요, 그냥. 그쵸? 몸이 아파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약을 먹어요. 약 먹으면 어쩌라고? 그럼 나아요. 그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도 그런 거죠.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뭐가 필요해? 그래 이거 해. 그럼 이거 가르쳐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아졌어. 그 끝이에요. 이게 로직 모델이에요. 자, TOP 모델, 로직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상호 작용 모델이에요.
이따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5단계가 있었죠. 뭐였죠? 기획, 계획, 마케팅, 실행, 평가.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냥 기획 단계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아예 한 번에 계획을 해 나가면서 이걸 동시에 준비를 해 나가는 이런 과정.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하기도 해요. 모의 실험을 하는 거죠. 모의 수행을 하기도 해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실제 그냥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실제 피드백도 거기서 받아요. 평가를 하는데 야 너 이거 한번 경험해봤는데 어때? 괜찮아? 오 그래 괜찮아.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개발 모델 뭐가 있다고요? TOP 모델, 그 다음에 로직 모델, 그 마지막 상호작용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랙티브 모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TOP 모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두어져 있대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TOP 모델에서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까지 모두 바라보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실현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전 과정에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 여부를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TOP 모델. TOP 모델은 뭘 중심으로? 성과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델이 3가지가 있는데 TOP 모델, 그 다음에 로직 모델, 그리고 마지막 상호작용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발 순서 뭐였죠? 기획, 계획, 마케팅, 실행, 평가예요. 자,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케팅을 한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현장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난 다음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는 저희가 지금 AI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캔바에 보면 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캠프를 운영하는데 네. 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사전 플립러닝이라고 네, 플립러닝. 그걸 먼저 보내고 네. 캠프에 대한 내용이나 네. 무엇을 애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오게 할 수 있다. 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아,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학습자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 학습자들 대상을 하는 거죠. 네. 맞죠? 그 전에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 대상자를 모집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나요? 어떻게 했어요? SNS 어떤 걸 제일 많이 활용하세요? 요즘에는 인스타 많이 활용하시고, 근데 실제로 인스타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남양주는 없어요. 남양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남양주는 없어요.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하는데 카카오 채널은 그나마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토당 고양시에서 있을 때는 거기에 데이터가 한 3,000, 4,000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한번 뿌리면 바로 그날 마감해요. 카카오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카카오톡에 눈을 떼고 지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 잠이 들 때까지 카카오에 카톡 하고 올라오면 그래도 일자리는 없애려고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 홍보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 채널 홍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남양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걸 하는데도 프로그램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근데 남양주에는 내 손에 남양주라는 문자 서비스가 있어요. 남양주 인구가 100만 가까이 돼가고 있는 주인데 지금 한번 딱 뿌리면 1시간 내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서비스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청소년 관련된 걸 홍보를 하고 싶은데
시에서 좀 같이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문자 한 달락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잘 협의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잘 지자체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제가 어저께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어저께 갑자기 시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올렸죠. 지금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남양주에 청소년 시설이 2개가 새로 생겨요. 2개가 새로 생기는데 자유공간이 생겨요. 문화의 직급이 하나고 자유공간. 근데 자유공간은 원래 정규직이 근무 안 해요. 정규직 근무 안 하고 그냥 기간제로 2명, 3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남양주는 문화의 집인데 문화의 집 시설이 요거도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데 직원이 7명이에요. 네, 직원이 7명이에요. 근데 이게 도시공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청소년 재단바에서 도시공사 바로 지금 약간 좀 옮겨가려고.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도시공사는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또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펑그라운드라는 곳이 있어요. 펑그라운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펑그라운드라는 곳이 있는데 펑그라운드 진접이 있는데 그 건물이 200억이에요. 200억. 건물이 수련관만큼 커요. 제가 뭐야 지금 6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TOP 모델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 로직 모델이에요. 로직 모델. 자 투입, 산출, 성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투입 우리가 할 것, 그 다음에 what we do. 그러니까 산출에는 자, 우리가 투자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 산출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달할 것, 그 다음에 어떤 결과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아플 경우 보통 약을 준비하고 투입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산출하고 그 다음에 몸이 나아지면 성과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모델인데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개의 요소나 과업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육자, 학습자 관련 조직 기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상호 간의 네고시에이션.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야 그거 내고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협상했냐라는 얘기예요. 금액 협상해봤어? 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산 막 중간에 우리가 기획 단계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 계획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천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 상호작용 모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도 무시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 아까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하지 말고 실제 사회적, 정치적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들도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상호작용 모델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프로그램 시작자들에 의해서 이 모델은 가장 유용하고 실천적인 모델로 인정이 되어졌다고 해요. 아까 TOP 모델하고 그 다음에 로직 모델 얘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았으나 근데 이거보다는 이 상호작용 모델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12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요. 상황 분석, 공고한 지지 기반 확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아이디어 확인,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분류와 우선순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표 개발, 그 다음에 지도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학습 전이 계획 기관, 평가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시사점 추출과 공유, 프로그램 형식 및 시스템 요구 선택, 예산 확보 홍보 계획, 각종 시설과 온라인 사이트 활성화. 자, 결국은 뭐냐면 이따가 뒤에 가서 표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건 그냥 어떤 딱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딱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준비해, 만들어, 실행해, 평가해 이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프로그램 개발 모델 세 가지 뭐가 있었죠? TOP 모델, 로직 모델, 네,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 자, 상호작용 원리를 적용할 때는, 자, 요거를 전제로 한대요.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래밍 내용이 무엇인가? 항상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 바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야, 그거 예산을 왜 그만큼 투입하는데, 어저께 회의를 하는데, 아까 요 얘기 나왔구나. 시에서 갑자기 왔어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대요. 담당자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냐면,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울림 마당이 있어요. 근데 어울림 마당 말고 청소년,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대해서 애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작년했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시민공원 큰 데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데에서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연예인도 부르고 좀 해서 4,500만 원을 하겠다 라고 예산 올린 거죠.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좋아, 인원 많이 모이는 거 좋다. 아이들이 바라는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좋다. 근데 프로그램 하루 진행하는데 4,500만 원 이거 말이 되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럴 때 그 담당자가 뭐 연예인도 부르고요, 뭐도 부르고요, 얘기해. 말이 되냐? 뭐도 부르고요, 뭐도 부르고요, 얘기해. 근데 결국은 본인도 말이 안 되는 걸 알아. 아는데 그래도 그걸 예산을 짠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청소년에게 욕구를 조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진짜로 누가 듣더라도 정말 이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부분을 살려주겠다. 같이 살려보도록 노력하자. 결국은 살렸어요, 이 친구는. 그대로 하는 걸로.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 내용이 살린 내용이 아니고 이 청소년 지도사, 그러니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4,500만 원 올렸는데 이 사람이 저도 연예인으로 오고 하면 4,500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담당 예산과에서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일회성 행사에 4,500만 원 쓰는 거 너 괜찮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공무원한테 물었대요. 근데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설문조사, 우리가 얘기했죠. 설문조사도 했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그런 무대에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방법은 어울림 마당이 있는데 이걸 뮤직 페스티벌, 그거 말고 이름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고, 이건 담당 공무원으로 협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평소에 청소년 수련관, 제가 있는 곳이 수련관이잖아요. 수련관이 평소에 해왔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드러내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가 눈에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활동들을 진행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놈 새끼들은 행사는 우리가 다 했는데 하여튼간 생색을 지린 다네요. 저것들 아주 재수없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청소년 시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걸 죄라면 청소년 시설을 담당하는 게 죄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잘 되어진다라면 자기네가 성과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없을까요? 이런 게 바로 영향이에요. 예산을 잡아둔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를 제가 다녀봤지만
시청에서 시 공무원이 와서 예산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택도 없어요. 잠깐만하세요.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고 자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다섯째 잘 보세요. 프로그램 개발은 기술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설계적인 측면, 의사결정 측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적인 측면이 들어갑니다. 고려된 통합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어디 다른 게 나온 게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정치를 하라고요. 근데 그 정치가 말 그대로 으쌰으쌰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놓고 따지면 관계를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내용은 뭔가요?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 53분입니다. 박수 세 번 시작!